그냥 해요. 저는 개업하고 1년 반 동안 하루에서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계속 나아가는 모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영상 찍는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저번에 서브노트 그렇게 올렸을 때 좀 재밌더라고요. 얼굴은 작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은 크게 나오니까 얼굴이 큰데 오히려 좀 작게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막 찾아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수원 출입국 사무소 갔다가 와서 일하고 상담하고 지금 잠깐 시간 내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꾸준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도 일도 꾸준하면 그러면 어쨌든 원하는 바에 도달을 그래도 가까이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꾸준함을 유지해주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남들이 봤을 때 모다 언니는 되게 꾸준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실 제가 이거 해야지 했을 때 대부분 다 성취를 그래도 해내는 편이고, 중국어? 전화 중국어도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10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행정사업을 하면서 블로그도 굉장히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나는 꾸준히 이렇게 잘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 꾸준한 것 자체가 이런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힘들면 기어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럼 굴러가다가 뛰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변화가 실패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유지하는 것,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도 꾸준함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변형은 될지언정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꾸준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전화 중국어 정말 그날 너무 많아서 힘들면 사실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오늘 진짜 전화 못 받겠다.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럴 때는 오늘은 잠수 타야지 하고 전화 안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받고. 그냥 꾸준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꾸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멈춘 거는 완전히 안 하는 것. 근데 과정에 잠깐 쉬는 건 꾸준함이죠. 그래서 이거 블로그를 제가 띄워놨는데, 왜 띄워놨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말로만 꾸준하다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블로그를 같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거는 행정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다 블로그 하잖아요. 완전 전문적인 자격사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또 본인이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가방을 만든다던가 가방을 판매한다던가 음식점을 한다던가 다 요새 블로그 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블로그 하시는데, 그냥 그런 과정에서 블로그를 제가 지금 킨 거예요. 일전의 영상에서 제가 공부의 영역과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격증을 준비할 땐 공부의 영역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창업을 하면 사업의 영역인데, 그 과정에서 사업은 영업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본인의 회사를 알리려고 마케팅, 홍보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 블로그라는 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지금 큰 광고 없이도 블로그로 계속 수임을 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네 생각을 할 텐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이유와 방법과 과정을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잘 보려고 모바일 버전으로 틀었어요. 자, 오늘 1 방문자가 지금 5시 28분인데 200명 정도예요. 저는 개업하고 1년 반 동안 블로그를 하루에서 이틀 이상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썼다. 너무 힘든 날은 하루 쉬어. 정말 막 휴가 간다, 뭐 해외 간다 했을 때 한 이틀 정도는 쉰 적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쉰 적 없어요. 이 전체 방문자 수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도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정말 순전히 막 이렇게 마케팅으로 막 비용 빡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빡 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방문자 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거의 꾸준히 썼어요. 19시간 전 8월 11일, 10일, 9일 쉬었네. 그리고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3일 한 번 더 쓰고 7월 31일. 이렇게 하루 이틀은 쉴지언정 이날 쉬었으니까 이날 2개나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도 올려요. 자, 첫 번째, 하루 이틀은 쉴지언정 꾸준히 뭐라도 올린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도 올린다. 이게 제 팁이에요. 되게 웃긴데 그냥 그래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게 블로그 지수를 낮추지 않냐 뭐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마케팅을 할 만큼의 시간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스토리 하나에 블로그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어 라고 저를 가르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상한 거라도 올리면서 유지하는 거는 꾸준히를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4일 쉬다 보면은 예상외로 일주일 쉬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면 2주 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라도 올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올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문자 수가 또 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쓴 거 길게 잘 썼냐? 그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봐봐요. 끝?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이게 블로그 지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해낸다는 거를 저 스스로 약속한 거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일상이라도 올린다는 게 제 첫 번째 꾸준함의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제 블로그의 내용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정보를 엄청 열심히 담아요. 만약에 뭐 비자 그러면 비자의 조건이 뭐고 어떻게 받고 어떤 과정으로 받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빡 연락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손님이 없을 땐 처음에는 뭐 그랬지만 저는 그런 정보보다는 사실 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마음, 경험, 생각이 글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글로 설정해 놓은 거는 실제로 손님하고 같이 소통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이게 신념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 손님들이 이렇게 고마워해요. 뭐 이거 봐요. 저는 사실 외국 분들이 번역기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감동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거 최고예요.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했을 때,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것들.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좀 올리는 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정보보다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올림으로써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분들은 사실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일을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근데 행정사님은 정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분 일 잘하네 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것도 사실 제 전략이었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 정보를 너무 많이 담으면 이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싫었고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일한 감정을 빠르게 쓰면은 글이 빠르게 완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입장에서도 아까 손님이 느꼈던 것처럼 나는 진짜 해봤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또 꾸준함을 어쨌든 이어나가는 방법이다. 이거 꼭 저랑 똑같은 업 아니어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 손님이 아니라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몰아서 올리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진짜로 일한 거를 올리고 감정 이런 거를 신념 이런 거를 어쨌든 올린다. 자, 간혹 행정사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데 이 행정사를 통하는 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차질 없이 순조롭게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커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바쁘신 분들이 더 바쁜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 낭비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전문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마워하시고 잘 처리되는 것까지 감사해 하세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 바쁜 업무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블로그의 팁은 그거였다. 블로그 팁은 어쨌든 이렇게 내가 계속 꾸준히 써가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사업의 꾸준함이에요. 같이 제가 일을 시작한 동기 분들을 간혹 볼 때도 업을 수임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수임이 들어왔는데도 두려워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행정사 업무는 다른 업무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를 꾸준히 하되 새로 들어온 것도 도전해봐야 돼요. 도전해보면 그 과정이 이 업무가 나랑 잘 맞는다는 거를 사실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전 있다고 느껴서 더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꼭 이겨내야 되는 거 하나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거를 고객한테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말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다른 행정사님들도 거의 안 해본 업무라면은 안 해본 거라고 말하고 해요. 그리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안 해봤어도 그냥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임은 최대한 거부하지 않고 다 한다. 제 업무를 보면 아까도 이런 비자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 사단법인 이런 게 있었고 또 이런 5개영업 허가 신청, 그죠? 5개영업 허가 신청도 아무튼 됐고 공장 변경 이런 것도 했었고 비자인데 외국인 초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하는 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 사업을 꾸준히 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 그 과정을 견뎌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 같은 게 왔을 때 실제로 제가 잘 모르는 내용도 굉장히 귀담아서 잘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손님한테 안내해드려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 제가 모르는 거를 배우고 정리하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님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그때 그거 하고 바로 상담에 들어가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되더라도 손님이 문의가 온 거면 정말 막 생뚱맞게 막 114처럼 뭐 전화 길 물어보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것도 전화도 오지도 않지만 허투루 상담하지 않아요. 최대한.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했을 때 고객이 누가 A라는 분이 소개해줘서 행정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거 혹시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손님이 끊을 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모르시는 게 없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개로 전화 왔으니까 더 자세히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알려드리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정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손님이 그 수임건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잘한다 하고. 그래서 제 수임의 많은 부분이 소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아서. 실제로 제 손님에도
사실 수임료를 많이 내시는 손님도 있고, 물론 그 많이 낸다는 의미는 이분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많이 저한테 맡기거나 업무가 어렵거나 그러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대비해서 저도 수임료를 청구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손님이 사실 돈이 많았어요. 많은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다른 행정사님들을 되게 많이 찾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정사님들이 손님한테 딱 하신 얘기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내실 거예요? 하고 먼저 돈부터 흥정을 하시더래요. 근데 손님은 그렇지 않아요. 돈 내실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되게 기분이 딱 나빴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상담료 받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손님은 그냥 그게 기분이 나빴었대요. 나빴었고 저랑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아까 상담하는 과정에 나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임하다 보니까 수임료를 지금도 그 상담료를 받진 않아요. 지금 받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어쨌든 저랑 계약을 하게 됐고 잘 처리가 됐고 지금도 굉장히 아주 많은 일을 본인의 대부분의 많은 업무를 저한테 다 맡기세요. 되게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다 돈 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객이 사실 되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돈을 많이 주시는 고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손님을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고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일희일비하면서 상담하거나 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 물론 이거는 업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 업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업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저의 태도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뭐 별건 없는데 제 블로그 보면은 이렇게 일 방문자 수도 좀 늘었죠 아까보다.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주간 분석 이거 제가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서 주간 분석, 월간 분석 지금 13일인데 많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방문을 하세요. 근데 방문 안 한다고 속상해하고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사업도 꾸준히 하는 제 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뭘 이렇게 배워서 전문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딪히고 수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블로그 이것도 지수를 논하신다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뭐 댓글에 너처럼 블로그 하면 지수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수긍할게요. 수긍할 건데 그냥 제가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팁이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